자, 그러면 이제 양가를 4번 요거 좀 잠깐 설명해 보죠. 제목이 뭐예요? 독점지대설. 독점이라는 뜻이 뭘까요? 공급자가 하나. 여러분, 독점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자,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초과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어 간다고 배웠죠? 독점이면 경쟁자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점에 따라 초과인이 생기더라도 경쟁이 없어서 사라지지 않는 이윤을 네 글자로 독점 이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독점 이윤이 토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토지는 지구상 유일한 토지 아닙니까?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멸되지 않는 초과인이 장기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독점지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장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초과이윤, 독점에 따라서 생기는 초과이윤을 그냥 독점지대 이렇게 부르는 뿐입니다. 제목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경제지대 이전 수입이 있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양가 6번 준지대. 잘 봅니다. 준지대가 연달아 몇 번 출제됐었는데 드디어 경제지대도 이제 출제했어요. 작년에 예상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경제지대하고 준지대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요, 이것도. 그래서 구분하는 요령을 하실 테니까 잘 구분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먼저 지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 사용료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기초수학과 비슷해요. 약간 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경제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지대는 재밌는 게 토지만 쓰는 게 아니라 노동, 자본 다 써요. 경제지대는. 그냥 지대가 아니고 경제지대는. 여하튼 그렇고요. 그럼 준지대도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봐요. 자본에 써요. 설비. 인간이 만든 기계 있죠, 기계. 이런 데 쓰고 토지 같은 데는 안 써요. 토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여기 안에는 약간 노동력이 가미됐다 이렇게 이해해버리세요. 그래서 자본, 설비에 좀 사용을 하는데 토지는 쓰지 않아. 그래서 이상해, 이게.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있어. 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도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단기만 써요. 단기. 일시적 뭐 이런 표현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하고 변동 요소 다 쓰는데 고정 생산 요소 비용 대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여기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는 한마디로 물론 준지대도 불로소득 성격이 있어요. 불로소득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지대는 불로소득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잠깐 봐요. 지대에서 자 앞에 글자가 더 붙었죠. 경제지대니까 뭐예요? 지대는 토지니까 경제 두 개 더 붙었죠. 다 쓴다, 다 써. 알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준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붙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다루는 건데, 여러분 그 쉐타 우리 울 세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가지고 목 이게 안 되잖아. 머리가 막 끼어가지고 막 준지대 이렇게 합시다. 줄었다. 경제지대보다 줄어든 거다. 그렇게 하세요. 대답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좀 하세요. 헷갈림이 조금 좀 덜하죠, 이 정도면.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어디 좀 가시냐면 페이지 69페이지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다 배운 건데 자 봐봐요. 이 F가 팩터 생산 요소.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우리가 노동금의 L을 이렇게 쓰고 생산 요소 요소 웨이지 임금 이제 W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노동시장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노동 수요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여러분이 에서 시장에서 내가 피고용인이다. 그러면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죠?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균형을 이루네요, 이게.
균형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생산 요소 중에. 자, 그러면 요 노동 공급성, 요 노동 공급, 노동자죠? 노동 수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좀 쉬울 텐데 단위당 뭐 임금이 100, 뭐 10단위 이렇게 합시다. 그럼 뭐 10시간 해도 좋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임금 총액이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돼. 1000. 여러분 노동력을 제고하게 되면 그런데 노동량을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우상의 형태가 되죠. 근데 이 공급성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자, 공급자가 뭔가를 공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뭘 받으려 하죠? 집을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이든가요? 최대 가격이든가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받고자 하는 게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최대로 받는 것은 백지수표지.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나 말고 다른 경쟁자가 있겠죠. 그럼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챙기는 정도를 최소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더라고 배웠어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어? 지불할 용의. 아니 집에 내가 지금 뭐 마스크 사는데 아파트 매각에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럴 일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불한다면 이게 최대야 그 말이야. 자, 공급자는 지불 받는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수요자는 어때요? 지불한다면 이게 최대다. 더 이상 줄 수 없다. 시장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받을 때는 뭐? 최소한 받은 날 대가. 지불할 때는 최대. 이상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노동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로 알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우리 이거 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가 난 다음에 퇴근하려고 했더니 잔업 처리라고 야간 근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당이 붙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임금의 약 1.5배를 줘요. 왜? 피로가 누적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을 늘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세요. 오케이? 그럼 전체 면적이 1000이라 했을 때 여기 얼마 정도 되냐? 한 600을 쳐볼게요. 이게 4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600은 이 노동 공급자가 지불 받아야 할 최소한 대가 맞죠? 근데 실제로는 1000을 받았기 때문에 400만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 가격 대가를 쪼개보면 600하고 400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00, 400. 그럼 600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이라고 그래요.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자, 전용 이전 요것은 영어로 트랜스퍼입니다.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트랜스퍼닝스입니다. 트랜스퍼닝스. 자, 무슨 말이냐? 자,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최소한 저 600만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노동자는 직장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나 이전을 막기 위해서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대가야. 그게 노동 공급자가 요구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1000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요. 400은 불로소득의 지대 성격이 매우 강해. 근데 만약에 지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랜드 렌트라 해서 토지 사용료만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런 지대 성격이 생산 요소 세 가지 다 나타나. 그래서 이것을 이코노미 렌트 그래서 경제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에도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경제지대. 그럼 잠깐만요. 이 그림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봅니다. 자, 공곡선 여기 보세요. 자, 공곡선. 공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이 면적이 점점 커지죠.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 사각형이 경제지대가 돼버리죠.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아까 독점지대 그 이야기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 토지 공급이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곳은 모두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대 개념은 파레토가 말하는 경제지대 개념을 쓴다면 본래 지대는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 없는 모두 경제지대인 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토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 경우는 다 그냥
모두 경제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평선이 되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모두 전용수, 이전수입이 되겠죠? 네. 자기가 딱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가는 그런 스타일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그렇죠? 저 초과인 영역이 점점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즘 송가인 씨가 트로트 요정으로 아주 인기가 오르고 있는데, 그분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한번 그 노래 부르러 가면 대가를 많이 받아요. 맞습니까? 그 노래 서비스를 동일한 시간대에 전국 동시에 하기가 방송 아니면 힘들어. 맞죠? 그러니까 봐봐요.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게. 저 노래 서비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니까. 됐고요. 네, 그런 성격.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게 이 경제지대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지대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교재는 좀 이따 보고. 준지대. 이것은 어떤 거냐면, 토지에는 쓰지 않는데, 토지에서 나타나는 불로소득 성격이 좀 있어요. 그게 특히 여기, 고정 생산 요소 비용이 그런 성격을 갖더라는 겁니다. 고정. 이것은 고정 단기 여기를 좀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이 학원에 학원 수강 신청자가 3,000명이 온 거야. 3,000명이. 왜 3,000명이 왔는가 봤더니 열과성의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이 쥐고 막 힘들어하는 그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이때 웃어주는 게 예인데. 응? 그래서 막 3,000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3,000명 그 수강 신청을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다음 달 개강한다면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하면 되지. 내식장이나 체육관 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리가 좀 멀다고? 그럼 뭐요? 버스 대절해하게 오는 사람 다 태우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그 예식장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약을 다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에는 설비를 금방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한 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토지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불로소득 성격 같듯이 토지는 아닌데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인데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비용이 그래서 준지대 쿼지렌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지 쓰지는 않지만 마치 뭐인 것처럼 토지 사용료 지대인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배운 적 있죠?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부동산처럼 법률적 효과를 다뤘다는 거 아니에요? 효과 비슷해서 그거 논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준지대는 본래 토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가 준부동산이 동산에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준지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화문 집회하고 그럴 때 그 스피커라든지 그 음향 시설 있죠? 그 하루 집회하는데 1억 넘게 든대요. 여러분 그 음향 시설 자주 쓰이는 시설들이에요? 탑으로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낡아서 버릴 거 아니에요? 비싼 장비들인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쓸 때 그 대가를 많이 치러한다니까. 그게 고정 생산 요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가보니까 양간 5번에 경제지대와 이전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소 소득을 보니까 경제지대와 이전 수입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모두 뭐라? 경제지대 이렇게 최소한의 대가 넘겨봅니다. 자, 최소한의 대가가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고 그리고 그걸 초과한 걸 뭐라 하고? 경제지대. 예?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다 뭐예요?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 다 최소한 대가가 없는 거죠? 모두 불로소득이었고. 자, 동그라미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수입과 경제지대 상대적 크기. 자, 수요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해당 생산요소 공급성 형태,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 불로소득 성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동그라미 5번 들어갑니다. 경제지대, 해당 생산소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송가인처럼 몸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단기일수록 더 뭐예요? 비탄력적이죠. 다 배웠던 거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장기 단기 다 써요. 여기서는. 그리고 6번 보니까 토지, 수직의 물리적 공급에 대한 원래의 지대, 이전 수입이 0이 뭐인 셈? 모두 경제지대인 셈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준지대 들어가 봐요. 자, 준지대 마샬, 하반기 생산율이 입각해서 리카드 질을 재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준지대,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자, 키워드가 기계나 기구. 2번, 언제? 단기. 3번 뭐? 토지 이외에. 토지 이외에. 고정. 키워드죠? 네. 그러니까 토지 이외에 거기 투입된 어떤 대가들 이런 건 다 뭐에 해당돼? 준지대. 그 4번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놓은 거죠. 이거 표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준지대는 줄어든 지대다. 네. 물론 그 고정 생산 요소 비용 대가가 불로소 성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강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경제지대, 준지대를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헷갈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여기에서.